중천개벽 세상에서 중국과 한국의 엇갈린 운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주말에 이 책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패권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지구상의 유일한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패권의 위협이 되는 소련과 일본을 이런 식으로 주저앉혔고 새롭게 떠오른 후보인 중국과는 현재 무역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기축통화라고 봅니다. 기축통화를 뺏기면 패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그것에 다시 도전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가만 있을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된 셰일가스 때문에 이제 에너지 문제에서 거의 자유로운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에도 셰일가스는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셰일가스 채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이 부족하고 안반이 더 단단한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처럼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 화웨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틀어 막아버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한 어려움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도 역시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화웨이와의 5G 시장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5G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들 중에서 큰 파급력을 가진 것들 중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이제 자동차들이 서로서로를 알아보는 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서로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생물종의 폭발적 증가인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눈, 눈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알아보게 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성의 총량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빅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세련되어져서 인간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을 밀어낼 것입니다. 알파고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단순히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룰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인간다움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개벽의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라밀 신구 계획도는 그러한 시나리오 중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태공이 용궁에서 해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구와 용마가 푸른 바다를 건너와서 이로부터 세상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네. 창과 방패로 융성한 것과 마음과 이치로 융성한 것이 있으니 성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찌 창과 방패를 쓰겠는가. 그리고 어떤 장수가 방패와 창, 즉 패권과 무력이 아닌 마음의 이치에 따라서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해인을 가지고 출정하게 됩니다. 해인은 세 가지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토의 촉매작용입니다. 패권은 나눌 수가 없어서 오직 넘버원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이라는 패권을 버림으로써 기토, 100가지의 다양한 옵션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관계들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다양한 옵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엇갈린 미래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나중에 힘이 더 커지더라도 패권주의라는 일을 추구한다면 그때는 지금의 중국 대신 우리가 미국과 똑같은 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우리는 1을 버리고 100을 얻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패권을 두고 싸울 필요가 없이 온갖 요사스러운 것들과 인간사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절해서 질서가 잡히고 조화로운 중천개벽의 세상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명화 천기자동 무용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 사드 문제 등에서 중국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우리나라를 겁박했지만 이제 자신들이 했던 대로 돌려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최대한의 힘을 키우되 그 힘으로 약한 이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도 정의 정신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려고 해야만 백을 얻어서 중천개벽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예측이 지리와 인사를 보고 하는 것이라면 예언이란 천기를 읽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남기신 예언들에 대해서 저는 천지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더도 덜도 말고 딱 3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